587번 정성훈 증인신문조서 군사법원에서의 증언 내용인데요. 제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성훈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증인이 12월 3일 그 저녁 7시경, 19시경이에요. 19시경 선관위 3곳,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꽃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12월 3일 21시경 정성우가 선관위 3곳 및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보고하자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했는데, 증인도 정성우가 이렇게 증언한 건 들어서 알고 있죠. 저희 군사법원 겁니까? 예, 군사법원. 군사법원에 정성우 장군이 저거 말고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예. 저거 관련돼서 또 뉘앙스가 다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그 정성훈 증인신문 녹취록도 보면요. 정성훈 이어서 선관위 관련된 4곳에 대한 위치를 보고 드렸고, 증인에게 보고 드렸고, 이후 증인이 곽종군 사령관과 통화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통화의 내용에 관해서는 여인영 증인이 곽종군 사령관에게 형님, 선관위 어디지? 라고 물어보니 곽종군 사령관이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이가 있다. 연수원이 있고 여론조사 꽃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 들어갈 거야 라고 답했고, 다시 증인이 곽종군에게 형님, 연수원은 뭐지? 라고 물어보니 곽종군 사령관이 거기 서버가 있대 라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도 이와 같은 정성우의 증언 내용은 알고 있죠. 지금 그 뒤에 이제 곽종군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도 계속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일단 천천히 물어볼 건데요. 예. 이렇게 정성우가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다음에 여인영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13일 군사법원에서 그 정성우의 해당 증언에 관해서 그 21시경이 넘었을 시간에 곽종군과 증인이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계엄이 걸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성우 앞에서 곽종군 사령관하고 통화하면서 형님 어쩌고 해가면서 여심이 어쩌고 해가면서 그런 통화를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화한 기록 시간도 안 맞고 정성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고, 그 통화의 상대방이었던 곽종군 선배도 통화가 긴가민가 하다고 하고 형님 어쩌고 하면서 증인은 평생 그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증언한 내용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저희 군사법원 기록인가요? 예, 군사법원 5월 13일. 맞습니다. 예. 증인은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요, 정부 비하폰 통화 내역을 처음 본다는 취지로 증언하셨죠. 어느 거요? 정부 검사가 제시하는 정부 비하폰 통화 내역은 처음 본다. 네. 검사님은 경호처 비하폰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 비하폰이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실제로 증인은 곽종군 사이에는 21시경 이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증인이 기존에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군 비하폰 통화 내역은 물론 정부 비하폰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증인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신 것처럼 정성우의 그 21시경 통화가 있었다는 증언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들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군사법원 증언 중에도 증인 자신은 곽종군 사령관을 선배라고 호칭하는데 증인은 곽종군 사령관을 형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제가 제일 안 쓰는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형님이란 말을 왜 씁니까 제가?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예. 그 587번 정성우 증인신문조서 제시하고요. 근데 이렇게 증인과 곽종군 사이에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제 6월 17일 2025년 6월 17일 같은데, 예, 2025년 6월 17일입니다. 군사법원 24년으로 된 거 다 25년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년 6월 17일 그
그 정성호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면서 군 검사가 군사법원에서 정성호가 진술한 통화를 21시에서 시간을 땡겨가지고 20시 23분경의 통화인 것으로 전제하고 질문을 하고 정성호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요. 검찰 특수본에서 얘기할 때는 어떠한 이유인지 그 전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시간대에 있어서는 약간 시차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정성호는 이렇게 20시 30분경부터 21시경 어간으로 그러니까 정성호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해서 21시경 통화가 있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는데 증인도 이와 같은 정성호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그 20시 23분경, 그 8시 23분경 12월 3일에 정성호를 옆에 두고 곽종근과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 군사법원 공판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굳이 여기서 자꾸 거듭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부하와 함께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하는 말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정성호 1차장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네 곳에 대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들어가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서버겠죠. 서버를 떼어와야겠다. 떼어와.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정성호 1처장에게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추가 증거수본 170번 증인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헌재에서 2월 4일 날 증언한 내용인데요. 증인은 정성호의 해당 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지난 길 검찰 특검의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신 것 같기도 한데 같은 내용으로 증인은 방첩사령관으로서 지난 1년간 사이버 관련된 여러 건의 조사, 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버와 관련된 법적인 기술적인 상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를 떼와라. 서버가 요만한 PC 한두 개 크기입니까? 서버는 기본적으로 큰 방 서너 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인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떼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라고 증언했는데 당시 증인 헌재에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죠. 변호사님, 제가 저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위증죄로 구속된 사람인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부분입니까? 네, 전 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